방청권 안쪽에 위치한 청룡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겨울에는 강가에 냉기가 슉, 절벽에서는 한기가 쫙 내려오고 해적에 유배지도 않는 말씀. 이곳을 유배지로 지정한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오든 말이다. 웃어.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셨어. 귀양원 양반이 누군지 아십니까? 도상군 이용이에요. 얼마 전까지 이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요. 요상과 통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 이놈이 감히 왕족을 능멸하는가? 출정하라! 더 이상 나로 인해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다.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영화인의 상상력은 참 놀랍죠. 단 두 줄의 역사 기록만 보고도 그날의 공기와 그 사람의 표정, 세세한 감정까지 다 상상해서 2시간짜리 영화로 만들어내니까요. 이렇게 신비로운 작품 이야기, 영화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영화 보기 좋은 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님 오셨습니다. 네. 최근 개봉한 작품의 감독님 얘기를 방금 전에 제가 드린 건데요. 네. 주인공 중 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단 2줄뿐. 나머지는 모두 상상으로 2시간을 채운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작품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특히 조선시대 전기에 있었던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 네. 계유정난이라고 하죠. 사도세자, 수양대군이 네네네. 이제 임금인 단종을 패하고 자기 조카를 패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역사상 이거- 가장 나쁜 삼촌 중 하나가 아닐까요? 아우, 굉장히 네. 나쁜 삼촌이죠. 네. 네. 왜냐하면 성공했다는 점에서 라이온 킹의 스카보다 훨씬 나쁜 삼촌이다. 아,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 그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단종과 관련된 인물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책에 단 2줄. 그것도 실록에는 전해져 내려오지 않는 맞아요. 이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유해진 씨가 연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단종 역할에는 워너원 출신의 아주 잘생긴 우리 박지훈 배우. 네. 많은 분들이 아이돌 가수로만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무슨 뭐 약한 영웅이라든지 여러 작품에서 진짜 연기자로서 주연을 맡을 능력이 충분하다는 걸 네. 보여준 네.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배우고요. 네. 거기에 이제 유지태 씨가 한명회를 맡으면서 와. 정말 이 3명의 남자 배우가 뿜어내는 어떤 연기력의 대결, 요걸 굉장히 볼만한 작품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장항준 감독님 물론 상상으로 이 영화를 만드셨지만 그래도 이 사실적 배경, 뭐 역사적 사실과 그 배경을 채우기 위해서 자문을 전문가들에게 구한 건 뭐 빠질 수 없는 절차였겠죠. 그럼요. 왜냐면 아무래도 아무리 상상력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조선시대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거는 굉장히 큰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장항준 감독이 그동안 영화를 많이 만들었지만 사극이 이번에 처음이세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내가 이 조선이란 나라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가 이번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간 우리가 사실 TV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역사 드라마 사극은 2종류가 많았어요. 하나는 권력의 암투를 그리는 이 남자들의 이야기거나 권력의 뒷면에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그렇죠, 그렇죠. 둘 다 궁궐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죠. 근데 맞습니다. 시선을 민중으로 돌리니 이렇게 풍부한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그렇습니다. 이 민중들, 특히 이제 조선시대에 있었던 백성들. 무수히 많은 백성들,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네.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궁궐 위주로, 그리고 역사책에 기록된 사건 위주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그 사건의 뒷면입니다. 네. 왜냐하면 계유정난이 우리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굳이 관상을 보지 않더라도 관상의 이야기를 다 알잖아요. 김종서가 어떻게 되고 예, 예. 사육신들이 어떻게 되고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 뒤에 이 단종이라는 사람은 그래 노산군으로 강등이 강등돼요. 되고 예. 그다음에 유배를 간 것까지 강원도 영월로 간 건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지냈을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진지하게 풀어낸 작품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 왕과 사는 남자 보고 왔습니다. 역사가 스포일러라고 하지만 잠시나마 그 시간에 다녀온 듯했습니다. 3397. 그렇죠. 저 오늘 왕가 사는 남자 봤는데 너무 슬펐어요. 남들은 웃기도 하던데 박지훈 배우의 눈빛이 너무 애잔해서 계속 슬펐어요. 소년이었다가 왕이었다가 범이었다가 노루였다가 여운이 남아서 계속 슬퍼요. 7342. 박지훈 배우 진짜 대단합니다. 야, 이 표현력도 참 좋네요, 이분. 1382. 사골처럼 우린 단종, 세조, 한명회의 이야기지만 승자의 입장이 아닌 단종 그리고 유배지의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배우분들 연기력 너무 좋았고 어린 왕 단종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가늠하기가 힘드네요. 마지막 유해진님의 절규와 박지훈님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 영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지훈 야. 배우를 얘기할 때 네. 이번처럼 눈빛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네. 영화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아는 내용이라 울지 않을 줄 알았는데 주룩주룩 울었어요, 정수정 씨. 그렇죠. 정말 이렇게 울컥하고 눈물을 참지 못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박현진 씨, 왕과 사는 남자 지난주에 보고 왔는데요. 정말 광릉 찾아가서 악플 남기고 싶을 정도였어요. 단종이 네. 계속 왕권을 유지했다면 조선의 역사가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조가 거기 그렇게 좋은 곳에 묻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이걸 보면. 그렇죠. 2901 왕과 사는 남자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아버지께 표 예매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오, 예. 예. 사진까지 보내셨고요. 강흥천 씨. 이번 영화 주인공은 너야 너. 장항준 감독님. 김문희 작가님을 떠받들고 살 게 아니라 조만간 김문희 작가님이 장항준 감독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극찬을 해주셨고요. 네. 이동은 씨. 오늘 오후 1시 20분 영화로 보고 왔어요. 슬펐네요. 한국사에 관심이 많아 무조건 보려고 했죠. 모두 탄탄한 연기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이준혁님은 사약을 마셔도 잘생겼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혁 야. 씨가 있어서 사극에 네, 어울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면서 이게 어떤 배우가 개연성을 만든다. 오. 왜냐면 단종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을까 했는데 삼촌이 저렇게 왕족들이 저렇게 잘생겼구나 그렇구나. 이 세계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자, 그래도 영화 아무리 역사가 스포라도 영화 얘기 좀 해주셔야죠. 네, 이 내용은요, 그 개유정난 이유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주인공 역할을 맡은 유해진 씨. 유해진 씨는 강원도 영월의 아주 작은 마을의 촌장입니다. 근데 옆마을에 우연히 가게 되는데, 그 옆마을은 너무나도 사람들이 잘 먹고 네. 잘 살고 이 돼지도 통으로 이렇게 구워서 먹고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여기는 이렇게 잘 사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 전에 그 마을에 어떤 유명한 대감님이 유배를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병조판서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그 유배를 온 게 잘못을 크게 저질러서 왔다기보다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잠깐 유배가 있으면 내가 다시 부를 테니까 잠깐 가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유배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조정으로 가실 분이니까 여기저기서 선물 보내고 쌀도 보내고 비단 닭도 가져오고. 비단 보내고 온갖 것들이 오니까 그거를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떡고물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그 마을에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글도 가르쳐 주시고 똑똑하다 싶은 아이들은 한양으로 데리고 가서 과거에 급제도 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장원 겁니다. 급제한 사람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유배를 오는 게 복이 들어오는 거구나. 정말 이 마을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해진 씨가 마을로 돌아가서 우리도 이 사업을 유치하자. 아주 유명한 대감일수록 더 좋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 마을은 대박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배지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경쟁에 승리해서 정말 거물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도착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수염조차 나지 않은 아주 하얀 얼굴의 소년. 어린 소년이었던 거죠. 단종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거물을 원한다고 했지 진짜로 왕이 올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유해진 씨의 입장에서
제가 이게 스포가 될까봐 이름을 말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있는데요. 네네네. 촌장님이 이제 함께 그 마을에서 살아가는 유배 이후의 단종 노상군의 이야기, 단종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 바로 이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정말 유해진 배우는 뭐 그 시대 사람 같아요. 그냥 그 사람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유해진 배우의 연기 차력 쇼라고 해야 되겠죠. 초반부는 그냥 유해진 혼자서 쫙 이끌어갑니다. 근데 너무너무 연기를 잘해서요. 이 정도인가? 저분은 그냥 혼자서 1인극을 시켜도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 영화를 채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를 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반부터는 단종, 박지훈 씨가 네. 나오면서 이 극이 조금씩 깊어지고 긴장감이 더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단종이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감정선을 따라가다 보면 한명회가 등장합니다. 근데 유지태 씨의 한명회는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한명회의 이미지랑 너무 달라요. 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간신, 책략가, 아주 야비한 인물, 이런 인물이 아니라 아주 큰 탐욕을 갖고 있는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로 나와요. 그러니까 체구만으로 사람을 압도하는 거죠. 그 눈빛과 그렇습니다. 말도 많이 하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명회가 등장하는 순간에 이제 긴장감이 확 생기고 네. 정말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 정도로 이 유지태 배우의 해석은 좀 놀라웠어요. 네. 네, 일부러 그 한명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살도 그렇게 네, 체구를 이렇게 씌우시고 크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캐릭터가 정말 좋아요. 캐릭터들이 다 살아 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 자체가 저는 같이 밥을 먹는다는 데 있다고 네, 생각해요. 맞아요. 같이 밥상에 앉아서 서로 함께 밥을 먹는다는 행위가 아무리 왕이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 밥 위에 숟가락 네. 위에다가 이렇게 반찬을, 나물 올려주고 하는 게 그게 정이거든요. 정을 나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 단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유배를 와서 처음으로 백성들과 이렇게 마주했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조인경 씨, 유혜진님은 영월에 살고 있는 촌장 실존인물 같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0827. 저는 박지훈님 처음부터 배우인 줄 알았어요.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저 이 영화 꼭 보려고 벼르고 있었거든요. 바쁜 일 다 마무리하고 연휴해 볼래요. 한국 영화가 새로운 미래를 책임질 보물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서사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주연을 할 수 있는 젊은 배우가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